이후에 사석에서는 아유 그때 그냥 북한 핵을 제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아일보에 나온 이 기사입니다. 이 동아일보 인터넷판입니다만은 신문에는 동아일보가 이렇게 톱으로 썼습니다. 톱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미국 국방장관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한국 안보 더 이상 미 의존 필요 없다. 트럼프 집권 당시 감축 얘기 나왔다. 즉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거의 뭐 5배 이상 요구했죠. 기존에 우리가 부담하던 거에 5배 이상 요구하면서 올리지 않으면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집권 당시에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왔고 북한에 대한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 북한 핵 문제와도 관련해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미 국방장관에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동아일보의 일면 톱으로 오늘자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이 밀러라고 하는 분은 전 국방장관 직무 대행을 한 사람입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정부 정책 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국방 분야를 집필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의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가볍게 들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보죠. 밀러 전 대행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동맹의 힘에 의한 대북 압박 기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군축 협상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안 되느냐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우려에도 비핵화 협상 시작을 위해 군축 협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진이처럼 보인다.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워싱턴 특파원을 통해서 러시아 대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대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 상태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시에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해왔던 대중관계, 대러관계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며
또 기존의 동맹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 핵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죠. 뭐 재래식으로 만약에 북한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한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100%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성 무기라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무기를 갖다 놔도 핵무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 있는 국가들끼리 공표의 균형을 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 핵 경쟁을 벌였고 그 위에 군축을 했지만은 어쨌든 핵이 있는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핵을 가질 수가 없죠. 왜? NPT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NPT에 탈퇴를 했습니다. 1993년에 NPT 탈퇴를 해서 94년도에 1차 핵위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협상을 했지만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모든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지금 북한은 이른바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미북 군축 협상 안 될 건 뭔가?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른바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북한이 노리는 군축 협상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군축 협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안보 보장을 바꾸자는 겁니다. 감히 우리를 침략할 수 없도록 넘볼 수 없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갖겠다는 겁니다. 미북 협상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대한민국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화협정을 맺을 때도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때 당사자국 얘기가 나올 때 대한민국은 너희들은 당사자가 아니다. 왜? 종전할 때 당사자는 중국, 북한, 유엔군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너희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평화협정 맺을 때도 빠져라는 얘기입니다. 즉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북한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집권 당시에 싱가포르, 하노이 등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직접 만났죠. 싱가포르 협상을 통해서 엄청난 희망을 줬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지금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이미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른바 비즈니스 와이즈하다는 겁니다. 장사꾼 기질로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동맹, 가치연대 이런 것보다는 국익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가치적인 동맹이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에서 잘 지내가지고 얻는 이익이
우리나라하고 잘 지내서 는 이익보다 앞선다 그러면 언제든지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한테 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원산 관광지를 개발해 주겠다. 또 평양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안위보다는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미북 협상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겉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갖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미국도 방문하고 확약 약속도 받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우리 국내의 보수 세력들에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있지만 그것은 해법이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 확장, 그래서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을 만들어서 한미 간에 과거에는 핵과 관련돼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고 일방적으로 끌려갔다면은 이제 한미 훈련할 때 또는 핵과 관련된 훈련을 할 때 한미가 공동으로 핵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고 기획 단계부터 같이 기획을 하고 좀 더 대한민국이 깊게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에 합의를 했었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NCG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겠느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걱정 가운데 이 크리스토퍼 밀러의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니 매우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4년도에 6월 16일 이른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던 그 결정을 논의한 그 회의가 있었던 날이 1993년 6월 16일인데 그것을 다룬 책이 이 책입니다. Preventive Defense라고 하는 미 국방장관을 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1994년 6월 16일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폭격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굉장히 옹건론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도 군사적 공격 대신에 대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온화론자. 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본인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많은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왜? 수십 년 뒤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수십 년 뒤에 북한이 핵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거는 재앙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재앙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하냐 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재앙스러운 상황과 가장 하기 싫은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정치는 가장 disastrous. The disastrous. Politics is the one choice between the disastrous and the unpalatable. 이게 뭐냐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재앙스러운 상황과 가장 하기 싫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재앙스러운 상황이 뭐냐? 그거는 북한이 20년대에 핵을 가지는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하기 싫은 껄끄러운 상황은 뭐냐? 지금 북한을 폭격하는 거다. 그러나 지금은 the disastrous, 가장 재난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unpalatable, 가장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모인 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관, 태평양사령관, 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클린턴 대통령 모여서 그래, 북한을 폭격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설득을 해서 당시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것도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 사찰을 거부하면은 곧 미국의 군사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북한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카터 전 대통령은 CNN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본인이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CNN 중계로 카터가 평양을 가서 내가 북한 지도자들에게 핵사찰을 수용하라고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카터의 그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폭격을 중지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폭격을 반대했습니다. 본인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쟁을 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에다가 그 당시 정종우 외교안보 수석, 한승주 외무장관을 통해서 북한 폭격하면 안 된다. 폭격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북한이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본인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본인 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리 보고서를 보면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건의도 있었지만은 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카터 대통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폭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페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으면 다 나름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작년에 서거 8주기입니다만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3년쯤 되겠네요.
저희들이 제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출입 기자단이 매년 새해가 되면은 세배를 갔습니다마는 돌아가시기 2, 3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제가 상도동에 세배를 갔을 때 이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그때 북한 폭격하는 걸 막아서 전쟁을 막았는데 그건 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오래돼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전쟁을 막았다는 것을 본인이 자랑스럽게 회고록에 쓰셨지만은 이후에 사석에서는 아유 그때 그냥 북한 핵을 제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요. 뭐 전쟁을 좋아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다 막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당시에 참 전쟁을 막고자 했던 많은 지도자들의 노력이 결국 참 헛되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